엎치는데 덮치는데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가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병이 난 거예요. 발병을 처음 한 거예요. 제가 내가 그렇게 난 사람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감시하고 사람 감시하는 데는 정신병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임신이더라고요. 임신 테스트도 안 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이 약 먹어라 저거 약 먹어라. 그래서 진짜 막 화가 나요. 어쩔 때는요. 병원에 입원시킨 게. 근데 나가기는 또 바로 또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어릴 때는 여기 판교 쪽이죠. 성남에서 가까워요. 그 근처서부터 산 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막 아버지 해외에 나가셨을 때 그때 가족 사진 찍으러 갔던 거, 또 산골 따라서 이렇게 놀았던 거, 스케이트 탔던 거, 뭐 그런 거 생각이 나요. 아버지께서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일하러 가셨다가 다쳐갖고 오신 거. 예. 병원에서 내놓으셨어요. 이제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더 이상 있어야 그 상태에서 유지할 뿐이 아니라 뭐 좋아질 것이 없다. 그래서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지내게 되셨죠. 그리고 또 뭐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모두가 다 야간학교를 다니고 낮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계를 엄마 버르시고 유지했죠. 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 저는 몰라요. 근데 엄마가 이제 언니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하셨거든요. 그러면 언니가 갑자기 새벽 2시에 책을 탁 끓여놓고 책을 탁 끌어안고 그냥 울더래요. 공부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속상했나 봐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된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니고 진짜 정신질환의 그런 상태를 많이 보였죠. 밖에 나가요, 크로니가. 그리고 다 나가야 돼, 우리 식구가. 크로니 뒤쫓아서 언니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우리가 안전망이 돼주자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정신병원에서 때리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사람 대우를 못 받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안 시킨 것 뿐이지 실상 집에서도 다들 언니가 아픈 줄 알아요, 우린요. 근데 정신병자라는 말은 안 썼죠. 그냥 두통이 있어? 그럴 뿐이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언니는 그런 재활이 좀 어려워요. 우리 언니는 재활이 많이 어렵고 병식이 없어요. 병식이 아예 없고 너무 폭력적인 입으로 폭력을 쓰는 걸 너무 많이 해요. 대학 진학 못했어요. 대학 진학을 언니들은 다들 힘들게 공부 겨우 고등학교 마쳤는데 엄마 너만은 학비를 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난 굉장히 일정하게 수입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저축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아이 키우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냈죠. 그래서 안 갔어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신 거예요? 예. 건설회사예요.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고 그리고 또 물품 있으면 물품도 사고 한 몇 개월 일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막 후광에 막 최고 기침을 저 사람이다 사귀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막 근데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1살인가? 예. 일한 지 한 1년 차.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계속 저기 직장을 다녔으니까 직장 생활할 때
다른 경험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학원하고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태권도 학원하고요. 근데 그 태권도 학원 사범이 사장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친족 관계라서요. 근데 같은 층에 있었는데 저한테 찾아오더니 갑자기 막 저를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저를 확 돌려가지고는 따귀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때려요. 우리 그 직원들을 몇 명을 알고 보니까 저희들 여사원들끼리 술을 마셨다고 모여서 이제 저 직장 후에 이제 술을 좀 마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막 회사 사람들을 막 지연으로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자기가 가장이 이놈 직장 그만두고 말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나 직장 다니면서 별일 다 봐요, 진짜. 무역회사 다닐 때 좀 사장님이 좀 너무 성적으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기 사진을 여러 장 갖고 가 계시다가 한 장씩 보여주시면서 이게 낫니? 이게 더 낫지? 그래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진짜 그런 옛날에는 직장에서 폭행하고 성폭력 그런 게 허다하고 법적으로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가해자 피해자들이 세상에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막 엎치는데 덮치는데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가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그 사범이 따기 때릴 때쯤에 따기 때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4월 5일날 결혼했거든요. 그 따기 맞고 결혼식 올리고 아가씨가 죽고 그게 줄줄줄 이어지거든요. 사건이요. 그때 병이 난 거예요. 발병을 처음 한 거예요. 제가. 아가씨 얘기를 예. 좀 해볼게요. 친하게 지내셨나봐요. 가끔마다 여름 휴가 때 내려가면은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놀고 밤새서 노래책 보면서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무슨 노래가 좋더라 하면서 불러보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그날 노래 허공보다는 다른 노래가 더 좋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 아버님 계셨을 때 뭐 생활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자기는 뭐 남편이 저녁만 되면은 머리를 깎으러 나간다면서 나갔다가 오는 핑계를 대고는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임신을 산부인과에 갔는데 임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아가씨랑 같은 편이 되어주고 근데 끊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끊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그때 여름 휴가 때 같이 가서 노래 불렀던 게 그렇게 친구가 됐나 봐요. 언젠가 퇴근해서 왔는데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가씨가 죽은 거예요. 빳빳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고 좀 그래요. 아까 이제 그 발병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예. 내가 이상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못 느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구나. 그냥 이랬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걸 못 알아차렸어요. 옆에서 다들 밥 먹어야 돼, 너. 근데 밥을 먹지, 무슨 밥을 먹냐고. 이렇게야 먹지.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식사도 하기 싫었는데, 며칠 날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잠도 안 자고, 누워서 주의하고, 스케이트 주의하는 거 있잖아요. 주의하고, 오케스트라를 주의한다는 생각을 했나봐요. 아이한테 태교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스케이트 타고. 그리고 또 뭐는 어떻게 하는 거다. 뭐 세상에 막 그런 걸로 막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 소리도 좀 지르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다 내가 임신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심 난 임신이야 딱 정하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내가 저절로 내 몸에서
이런 거 탈출하는 거야, 저절로. 내가 난 임신이야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인 행동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막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본거는 하얀 속옷 입은 아가씨. 네, 아가씨 일 치르고 이제 저희 집에 갔다가 엄마네 집에 와서 그 창문 이렇게 아가씨가 저 쳐다보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가씨가? 예, 소복을 입고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계속 찾아냈죠. 그리고 한쪽으로도 내가 말이야 무슨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가씨가?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때 같이 통화했던 내용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슬프기도 하고 망상도 심해가지고 내 머리에 마이크로칩이 있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내 생각을 몰라서 마이크로칩에다 넣고 내 생각이 궁금하면 갑자기 이렇게 기계를 띡 대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요. 마이크로칩으로 인해 내 생각을 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게 그거 죄인병이죠. 이때가 몇 살 때예요? 24살인지 3살인지 모르겠어요. 입원하시던 날 혹시 기억나세요? 나죠. 문을 딱 열더니 언니가 나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쫓아갔어요. 언니 차에 타가지고 병원으로 가는데 새가 날개가 살짝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없어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새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서 뭐 쫓아가 하나씩 날개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는 그런 그렇죠. 응,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날개가 없이. 그렇게 보이고, 날개가 왜 없지? 날개 하나밖에 알 수 있나? 너 뭐 잊어버렸니?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진료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 들어보고, 이렇게 뭐 하고, 그렇게 뭐 진찰을 하고, 그리고 오병동에 들어갔는데, 저더러 여기에 계세요. 그러고는 여기는 무슨 병원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이상하잖아 여기가. 몸부림을 쳤더니 주사를 놓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사 안 맞아. 막 그들이 사람 한 명으로 안 되더니 2명 오더니 4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뒤어덮었다더니 자기네 마음대로 바지를 내려가지고 주사를 맞춘 거예요. 병원이라도 그렇죠. 옷을 왜 벗겨요? 그건 성폭력이에요.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모르는데 상태에서 뭐 주사 맞이고 그래서 또 주사 한 대 맞이고 그리고 나서 옷을 또 막 갈아입히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주사 맞고 이제 약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저도 상처받았잖아요. 몸으로 막 실행하고 막 살라고 그냥 그렇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 입은 상태에서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새벽이었나봐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션에 가서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119를 눌렀어요. 112인가 봐. 112를 눌러가지고 여기 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묶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풀어주고 그러고 잠깐 나갔는데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면서 뭐 딱 직원들이 다 살짝 뼈갈들을 나타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는 사람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감시하고 사람 감시하는 데는 정신병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너무 감시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머리 CT도 찍고 다 찍고 검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만났어요. 의사를? 예. 며칠 날이 지난지 그런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검사 결과 다 나오라서 근데 제가 어떻게 돼서 정신질환자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쪽 뇌는 건강한 뇌, 이쪽은 뇌인데 뇌가 색깔이 틀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다 정신병자입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희한했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내가 왜 정신병자냐고. 내가 왜. 하필 그 많은 병 중에 왜 하필 정신병자냐고. 인정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약을 제가 그랬어요. 저기 생리를 안 한다고. 그 의사 선생님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생리하냐 안 하냐. 여잔데. 그래서 생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테스트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했거든요. 그게 임신이더라고요. 임신 테스트도 안 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이 약 먹어라 저거 약 먹으라고 여기서 막 먹고 막 입 돌아가고 내 거울 보면 내 얼굴이 그대로 이상하게 보이고 막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입이 막 찌그러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막 몸상으로 그게 나타나는데 근데 처음에 약을 드실 때 예. 그런 성형이나 내가 왜 이 약을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어요? 처음이야. 아니 안 받았어. 그냥 무조건 먹었어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아침 나오라는 거예요. 한참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약 드셔야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약이요? 왜요?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저를 또 묶어요. 그런다고 그 말했다고 막 묶고 뻑하면 저를 묶어놨어요. 처음에 가셨어요. 네.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이 약이 제가 몇 번 먹고 하얀 거 매번 며칠 이거 무슨 노란 알 이거 몇 번 먹었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이냐고 나 임신한 것 같은데 약 이름 좀 말고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아이한테 이상이 없는지 좀 알아야겠다고 그랬더니 설명해 주더라고요. 약에 대해서. 그때서야 예. 너무 좀 그렇죠. 이제 그 약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아이가 기형아가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참 울었어요. 막 흐느끼면서 울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남편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좀 유산했어요. 임신 중개 수술. 애 유산하고 그 감정이 많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불안정해지고 집에 가야겠다 남편도 보고 싶고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음식 해서 먹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했죠. 그래서 퇴근했어요. 한 1개월하고 1개월 반. 그래서 진짜 막 화가 나요. 어떨 때는요. 병원에 입원시킨 게 얼마나 화가 나는데 불편하죠. 그리고 막 강제로 막 엉덩이 주사 뭔지도 모르는 막 주사를 막 맞추죠. 그리고 식사도 자기네들이 일을 할 때도 안 먹으면은 막 묶어놓고 막 그러고 제대로 생활 안 하면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막 묶어놓고 싹 밥도 다 치워버리죠. 먹고 싶을 때 먹지도 못하죠. 그때 나가기는 또 바로 또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저는 그래요, 엄마한테. 한동안 그랬어요, 엄마한테. 모든 게 있어서 지금 엉망진창이고, 제 뜻과 달리 진행됐던 것도 있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그때부터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빨리 임신하는 것 같이 막 젖꼭지도 쓰고, 배우도 불룩하게 나오고, 그런 때가 찾아와요. 그때가 되면은. 그럼 내가 알아서 약을 뭐 조제해서 먹는 이번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런 반복적인 상상 임신하게 그런 병을 왜 만들단 말이야. 병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병원에서 내 아이를 거기서 뗐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그 아이에 대한 계속적인 항상적인 만남에 대해서 못 만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나의 그런 스트레스를 상상 임신으로 자주 일어나요. 어깨요. 너무 싫어요. 전 상상 임신이요. 잘 먹지도 않으면서 입맛도 없고 저는 진짜 병원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많이 커요. 여기는 오량동이에요. 오량동. 호숫가가 어디예요? 호숫가? 여기에 오량동이 있어요. 1층에는 저기가 있었죠. 접수실.
접수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쭉 방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500동이에요. 내가 있었던 병동은 2층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럼 1층이 접수실이고 2층이 입원실. 예. 아, 2층에서는 한쪽은 여자들이 이용하고 복도를 해서 이게 문이 달린 데 있잖아요. 예, 이쪽은 남자가 사용하고 이쪽은 여자가 사용하고 그랬어요. 건물 출입은 예예예 자유롭게 지나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이제 방이 있고 이쪽에 사이코 드라마 하는 데 있고 그래서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2층에서 자기 방은 이제 한층 올라가서 이제 저런 문이 있으면 이제 절로 들어와요. 배를 누르면. 그래서 이제 산책하고 있다가 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죠. 그럼 배를 누르면 여기서 열어주고 또 닫고. 그럼 잠겨요? 네, 잠겨요. 잠가요, 열쇠로. 아 그러면 결국에는 복도는 왔다 갔다 해도 건물 그 다른 층으로 가는 거는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네요. 잠겨 있고 내 맘대로 네.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나가려고 도자기도 하고, 뭐 교회도 가고, 사이코 드라마도 가고, 그러죠. 이 안이 답답하니까, 병실 안이 답답하니까.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 다른 데 있고, CR실이라면 좀 특이하게 좀 감정이 팍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둬놓는 방이에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전 진짜 많이 묶였어요. 다리 제압하고 팔 제압하고 그리고 여러 명이 와요. 인원수가 되게 여러 명이에요. 주사 맞춰놓고 그렇게 씌워줄까요? 되게 많이 묶였어요. 태권도에서 쓰는 아대더라고요. 그 아대를 묶어가지고 꽉 묶어서 침대 밑에다 그냥 껴놓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돼서 편하게 해서 이렇게 잤거든요. 너무 편해서요. 그 다음날은 이 사람 안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안다고. 그러더니 침대에다가 깎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저기 할까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제일 쉽잖아요. 일상 6시에 절에 돌아다니면 뭐라 그러는데 그때쯤 돌아다니면 아무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7시에 식사하고 9시에 약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그 다음 1시경 못해서 약 먹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있거나 산책했으면 갔다 오고 4시경 4시 반인가 4시 몇 분경에 저녁 먹고 7시경에 약 먹고 간식이 많이 들어요. 식사 때를 못 맞추는 사람들은 취침은 이제 약 먹으면 자니까 7시 약 먹으면 바로 잠들어요. 입 벌린 채로 침 질질 흘리고 그게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그렇게 사람을 입 벌리고 침 질질 흘리고 누가 건드려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자냐고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특히 정신과나 다른 과에서도 환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약물을 쓰기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약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사를 하자 무슨 주사를 놓을 건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치료에 가담하는 거고 강제적이진 않아야 된다고 봐요. 결합력을 더 얻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치료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분명한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이거는 틀림없이. 그거는 맞아요. 저는 지금 약을 먹지만 지금 따져보면 한 30년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독인지 이게 내 병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전혀. 아직까지도요. 그게 제 앞으로의 제 과제이자 우리들 말고 치료하는 치료진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도 제 나름대로 치료 방안이 틀렸다시피 개인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논의하에 이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고 또 소통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게. 의사를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사를. 그러면 이제 새로 다시 임신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요. 태어나시고 일단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아이를 임신하신 거구나. 예. 잘 살았거든요. 집도 사고 다 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하러 직장을 다니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고 주말 부부인데 주말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일하고 있고 막 많이 부딪혔죠. 부딪히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 난 게 헤어지는 거고 저도 헤어지길 바랬어요. 별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의미 없었고 무의미하고 남편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런 거 삶도 싫고 서로 권태로웠어요. 서로가. 근데 이 사람들은 합의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합의를 하고 그랬죠. 그때가 몇 살 때시나요? 제가 32살인데요. 그 시기에는 계속 약을 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먹다 안 먹다 했죠. 거의 잘 안 먹었었어요, 약을요. 잘 먹어도 안 먹어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항상 임신? 예. 이 증상을 얻었다라고 예, 하셨는데 그 예. 기간에도 계속 그 증상? 예,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약 먹은 지가 지금 꾸준하게 먹은 지가 4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밖에 안 빼먹어도 그래도 입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너무 감정으로 이게 높낮이 사이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입원하기 전에는. 전에? 응.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입원했는데 입원하고 나서는 막 몇 개월에 한 번씩 막 응급실에도 자주 가고 일주일에 3번씩도 응급실에 가고 막 그랬어요. 요새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요새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참 대화를 많이 나눠요. 저는 한 2시간 이상 나누나 봐요. 이게 호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냥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리고 고운놀이 이렇게 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어 참 좋아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고운놀이에서 또 같은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동료 지원 활동도 했을 때도 행복했고 모든 생활에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전에는 소통하려고 그러면 환청이 막 저를 힘들게 해서 소통이 어려웠어요. 이게 한참 잡아지고 한시 잡아지고 망상 잡아지고 그러더니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나 같은 환자로 진짜 나 같은 환자가 많아서 자기의 권리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해요. 예, 너무 안 해요. 그냥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걸로 끝났잖아 뭐 어떻게 보상받아 그거를 보상받을 수도 없는 거 뭐 어떻게 해 뭐 그러는데 우리도 보상 좀 받아봅시다. 아니 그래서 그 병원에 사과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